예,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제21대 경제대학 학생회 이후의 학생회장 정윤성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2020 사회과학 계열 전공 페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전공 페어 정치외교학과 죄송합니다. 정치외교학과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단께서 학과 소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이후 실시간으로 Q&A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웹엑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단 여러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저희는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단 김지원, 박신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치외교학과 전공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저희 학과에 대해 소개하는 학과 소개와 전공 수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에 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소개와 학과 생활,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학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1948년 7월 정경학부 정치학과로서 그 시작을 알렸으며 현재 약 70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은 사회과학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길고 그 폭이 넓은 학문으로서 개인과 집단이 사회 구조 속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을 연구하는 중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정치외교학과에는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새롭고 전문성 높은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세부 전공 종류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이론 및 사상 분야, 비교 정치 분야, 국제 정치 분야,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치이론 및 사상 분야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세계의 저명한 정치 사상들을 학습하며 현재 직면한 한국 정치나 세계 정치의 문제 분석 틀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비교 정치 분야는 여러 정치 현상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고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체제 및 정치 제도의 비교와 발전 과정을 탐구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국제 정치 분야로는 국가, 국제 제도, 국제 기구, 개인, 그리고 개인이라는 행위자가 국제 무대에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 분야는 인물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이해하는 경향을 벗어나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 내부 권력 구조, 정치제도와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4가지의 전공 종류를 바탕으로 학부생들은 여러 정치 외교학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 외교학과 안에 마련되어 있는 별도의 장학금 제도도 존재합니다. 동문 50학번 동문 선배님인 이승만 선배님께서 장학금을 제공해 주셨던 이승만 장학금 제도와 캠퍼스 아시아 교환 장학생 시스템입니다. 이승만 장학금 제도에 해당하는 학부생에게는 장학금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세한 기준 사항은 학과 사무실을 통해 문의를 바랍니다. 또한 캠퍼스 아시아 교환 장학생은 일본 나고야 대학 및 여타 해외 대학 등 해외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중 소수를 선발하여 파견해주는 장학 시스템입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정치외교학과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치외교학과 전공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은 총 8명으로 김태우 교수님, 마인섭 교수님, 이희옥 교수님, 김비환 교수님, 윤비 교수님, 조원빈 교수님, 차태서 교수님, 양준석 교수님 이렇게 8분이 계십니다. 김태우 교수님부터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의 관심 연구로는 국가안보론, 외교정책론, 국제정치이론, 남북한 관계론, 통일론, 한미관계론 등 여러 연구 분야가 존재합니다. 마인섭 교수님은 관심 연구로
비교정치, 정치경제 및 선거정당의회와 정치학 방법론 등이 있으며 현재 정치외교학과에서 위와 같은 학문을 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희옥 교수님은 현재 중국 정치, 중국 외교, 한중 관계, 북중 관계 등 중국 관련 정책 등의 관심 분야이며 정치외교학과에서 중국과 관련된 정치를 학부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김비환 교수님은 정치철학, 서양 정치 사상 및 법의 지배가 관심 연구 항목이며 학부생에게 헌법 정치 사상이나 서양 정치 사상사 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윤비 교수님은 서양 정치 사상, 서양 정치 문화사, 정치 도상학 등이 관심 연구 분야이며 학부생에게 서양 정치 문화론이나 서양 정치 사상사 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조원빈 교수님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비교, 정치제도와 정치 행태 비교, 아프리카 정치 및 국제개발협력이 관심 연구 분야이며 학부생에게 미국 정치, 정치제도론 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차태수 교수님은 현재 학과장님으로서 미국 정체성과 외교 정책, 담론 분석이 관심 연구 분야이시며 정치외교학과에서 미국 외교 정책론이나 국제정치 이론 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학기에 새로 들어온 교수님이신 양준석 교수님은 현재 국제정치경제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전공 진입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정치외교학과 진학 시에 진출 가능한 진로 분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여기는 간략하게 써놓기는 했는데요. 사기업, 공공기관,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 학계 등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선배님들께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또 전공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정치 시스템과 국제 관계에 대해서 쌓은 지식이 어떤 분야로 진출한다 하더라도 두터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 정치외교학과에서 많은 분들께서 행정고시나 외교관 후보자 시험, 로스쿨이나 언론사 입사 등을 준비하시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학교 고시반의 도움도 함께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과 생활입니다. 먼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학교 전체에서 운영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에도 저희 과에서 따로 운영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인데요. 장학제도로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법학과, 사회과학 관련한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중국 인민대학과 일본 나고야 대학 등으로 학생들을 파견해 왔습니다. 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넨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학생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로는 해움이 운영 중입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운영 중인 저희의 사업으로는 오픈 카카오톡방 사업과 진로 Q&A 사업이 있습니다. 오픈 카톡방은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원활한 수업의 진행을 위해 수업별로 만들어진 카톡방이고 매 학기 새롭게 지난 학기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우분들께서 아무래도 수업 일정이나 방식 등에 관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보니 그런 질문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학생 회원들과 회장단이 충실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또 진로 Q&A 사업은 최근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학과 학우분들의 희망 진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선배님들과 진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인터뷰를 나누고 있고요. 그 해당 결과는 정치외교학과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주소는 아래 칸에 써 있는 skku_psd이고요. 여기에 올라와 보시면 현재는 첫 번째 인터뷰인 행정고시 편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총 3번의 인터뷰가 더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과 연락처를 알려드리자면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수성관 별관 513호에 위치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라는 그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정치외교학과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경우로는 네네. 그 정치외교학과 원전공생 분들께서 주로 어떤 전공으로 복수 전공을 하시는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 주변을 살펴보자면 우선 로스쿨을 많이 전공하시는 경우에는 그 연계 전공 중에서 법학 관련한 연계 전공이 있죠. 그것도 많이 복수 전공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기업 쪽으로 진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도 많이 복수 전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쪽 많이 복수 전공하고 계십니다. 네. 추가로 한번 답변 있으세요? 그 만약에 정치 외교 쪽으로 이제 진로를 잡고 계시는 분들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같이 복수 전공을 하시면 이제 정치 심리 쪽으로 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통계학과랑 같이 복전을 하게 되시면 정치학 통계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진로로 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진로에 맞게 복수 전공을 이렇게 많이 자유롭게 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원론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본인이 특화하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와 관련해서 복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 쪽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방송학과 쪽을 많이 복수 전공하시기도 합니다. 네. 지금 채팅으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정치 과목과 외교 과목의 비율이 비슷한 편인가요? 아니면 정치 과목이 외교 과목보다 더 많이 개설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희 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정치 과목의 비율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게 막 뭐 외교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하게 배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대칭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답변 드리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정치만 배우거나 외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랑 외교랑 같이 섞여져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미국 외교 정책론이나 뭐 중국 외교 정책론 이런 거 보면 이제 외교와 정책이 이제 함께 합쳐져서 이제 배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모두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걸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나는 뭐 외교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외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뭔가 정치나 외교나 전부 다 좀 균형 있게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나라와 외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도 잘 알아야 하고 상대 나라의 정치나 그 시스템 같은 것도 잘 알아야 하고 두 나라 간의 관계도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균형 있게 배워나가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이제 인상 깊게 들은 과목이 무엇인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추천하고 싶은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선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과목은 윤비 교수님의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이데올로기 쪽에 좀 관심이 있었었는데 이제 윤비 교수님이 굉장히 잘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제 서양 정치 이데올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되게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이데올로기도 잘 설명해 주셨고 이런 식으로 정치 이데올로기가 변천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또 주된 이데올로기가 또 무엇이었는지 이런 또 이데올로기가 또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정치 외교학과에 좀 정을 붙일 수 있게 된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과목이 저는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론이었고요. 정치 외교학과로서 이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공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상 깊게 들은 과목이면 중국 정치론이랑 북한 정치 경제론 그 두 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그 뭐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되게 당파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수업을 듣다 보니까 실제로 그 나라들이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책을 읽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은 수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들은 과목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가안보론을 이제 수업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게 무슨 수업이냐면 이제 국제 기밀 그러니까 비밀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국정원이나 그런 감사원 자체를 이제 배우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밀이나 스파이 활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래서 스파이 활동에 대한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전공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수업 내내 인상 깊게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질문 올라온 것 중에 정치외교학과 학생 중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보통 모든 과에 대학원 진학이 주된 진로는 경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계시고 제 주변에도 상당 부분 알고 있고요. 자교 대학원으로 진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과 진로 Q&A 사업에서 지금 올라온 첫 번째 인터뷰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올라올 경우가 해외 유학의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를 따라서 지도 교수님을 정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경우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선 먼저 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언론인을 지망을 해서 사실 어떤 과를 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신문방송학과를 갈까, 뭐 아니면 뭐 다른 과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법과 정치 과목을 배우면서 정치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 한국 사회나 아니면 전반적인 그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그쪽 관련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고 저는 수시를 쓸 때도 아마 전부 다 그 과로 썼었고, 네, 그래서 진학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는 사실 그 정치외교학과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지원을 하진 않았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학과를 들어와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게 재밌어서 오히려 전공을 좀 더 잘 맞게 찾은 케이스여서 저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 정외과를 처음부터 바라진 않았지만 와서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데올로기나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가르치는 게 재밌고 또 흥미로워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학생회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지금 다른 나라의 외교나 이런 자신 정책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쓰는 과제가 많은지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정치외교학과의 그 대체적인 모든 과목들이 좀 개인적인 의견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잘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 답안을 쓰면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정치외교학과 그 시험이 논술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뭐 보통 내 뭐 정치 이론이 뭐 정치 사상이 교수님과 다르면 성적이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탄탄히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해 주신 내용과 잘 조합을 해서 답안을 얼마나 밀도 있게 구성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그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네, 뭐 네, 그게 본인의 의견이 잘 담기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다면 아마 성적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뭔가 그 전공 진입 고민하실 때 일반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뭐 수강 신청이 힘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탁과랑 비교해서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수강 신청 기간이 좀 길게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수업을 빼시고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원활하게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뭐 발표가 많은지, 팀플이 많은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팀플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있더라도 그렇게 막 강도가 높은 팀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발표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팀플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교수님께서 어떤 논문이나 자료를 주시거나 어떤 주제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충실히 해와서 혹은 요약을 충실히 해와서 알찬 내용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그런 네, 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그리고 이제 학점 같은 걸 이제 잘 따기 위해서 혹시 뭐 이런 소양이 필요한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학과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논술형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 논술형으로 이제 글을 잘 쓰시면은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받고 가실 수도 있고 어, 우선 그런 식으로 이제 팁 하나 남겨드립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저희 정치외교학과 발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단 분들께서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시간 질문 답변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남겨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치외교학과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3시 50분부터는 심리학과 학생회장단 분들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